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네. 혼란 그 자체거든요. 정치, 경제, 어떤 군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뭐 국론이 분열돼 있고, 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 있어요. 네. 이 혼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참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혼란해질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진짜 혼란해지고 더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큰 세력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세력의 이제 어떤 패권 다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이후로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속국의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물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렇게 이제 쭉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도 이제 그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중국을 도운 면이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쭉 발전해 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이제 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옛 영화를 다시 찾자. 중국의 옛 영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 1대1로라는 이제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국가를 좀 친중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뭐 유럽도 그렇지만 뭐 아시아 쪽도 다 거의 미국 세력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언제 어느 때 또 미국이 또 자기네들을 또 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염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친중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침투를 해서 친중화 시키자라는 계획으로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했다고요. 거기에 돈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제 그 막대한 자본들이, 상하이방의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야금야금 잠식을 해왔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주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자본들이 많이 잠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그 국가기관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실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잠식을 당했는 줄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서 이 계엄 때문에 이 벌어진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게 됐죠. 예? 이야, 이렇게까지 친중 세력이 그동안 이렇게까지 활약을 하고 있었고, 친중의 그런 자본이 이렇게까지 많이 잠식이 됐고,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금 미치고 있구나. 야, 심지어는 사법에까지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입법은 물론 행정 야, 이거 도대체 거의 중국의 속국이 될 뻔했네.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친일은 알았지만 친중은 사실 잘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중국하면 짱깨라고 막 놀리고 우리보다 못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에 그 한나라당 때서부터 하여간에 거의 충성 계약식으로 각서처럼 쓰고 그러고 있었어요, 보니까. 예? 우리 국민들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하여간에 여야 할 거 없이 친중 세력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 친중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중국으로부터
뭔가 이제 큰 혜택을 받으면서 살살살살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르게. 그 여야 정치인 할 거 없는 거. 그렇죠. 여야 정치. 그래서 기득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든 야든 없다.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아유 요럴 때 뭐 벌어야지 언제 벌어 언제 하는 식으로 살살 서로 여든 야든 서로 그냥 대결하는 구도는 그대로 만들어 두고 아 우리는 이념이 달라 우리는 다른 우파고 좌파야 우리는 적이지 우리는 같은 편 아니야라는 모습을 보였지 뒷구녕으로는 서로 손잡고 같이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미국에서는 지켜보고 있었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 놔둘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야, 아이고 그래. 좀 통통하게 좀 살이 좀 올라라.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살 좀 잘 오르면 그때 홀랑 집어먹게. 그런 게 이제 미국 딥스라든가 미국에서의 작전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사단이 났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발동함으로써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지금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무슨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제 뭐 정치 전문가라든지 뭐 국제 정세 전문가, 국내 정세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 해와서 많은 식으로 예측들을 하죠.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보시면은 그분들도 이제 헷갈려요. 전문가들도 이제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이게. 이 큰 걸 보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틀려지거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안목을 넓혀셔야 된다. 좀 인성과 신성을 바로잡히면 안목이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오고 하늘의 개입도 있고 막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이 큰 안목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나름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혹시 그게 중국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굿입스의 그런 자본을 뺏어 와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굿입스를 몰아내려는 신딥스예요. 그러니까 굿입스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야합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점이에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딥스의 일원이었거나 야합한 이들이었다고 해 다들. 그래서 걔네들을 하고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 굿입스 애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반대라고 해요. 적이라고 해요. 굿입스가. 그래서 제가 신딥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하고 그 세력들은 그 딥스 애들을 몰아내려는데 그 중국의 그 군부라고도 할 수 있고 상하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들, 그 부정부패 세력들이 굿입스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이 야합을 해서 이 세상을 그 어떻게 보면 금권으로 다스리고 있던 같은 편이라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딥스도 무너뜨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상하이방 애들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하고도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군부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은행도 부실이 있고, 네네. 뭐 최근에 홈플러스 사건도 네네. 있고, 그 이유가 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우리는 적이라고 알고 있죠, 지금 일반인들이. 네. 그래서 서로 지금 관세 싸움하고 있고 뭐 서로 뭐 한판 묻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통된 부분이 이 부패 세력들, 시진핑 입장에서는 군부라든가 그 상하이방의 부패 세력을 제거하는 게 일단 국내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제 그 연임이라든가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들 그 딥스 애들의 자금을 어떻게든지 얘네들을 무너뜨리고 뺏어 와야만 또 자기네들의 새로운 계획, 이 세상을 다시 또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뭔가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그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동시에 상하이방 애들과 딥스 애들의 동시에 치는 거라고, 이 둘을. 근데 묘하게도 거기에 공통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딥스의 자본이라든가 이 상하이방 애들 자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거 상하이방 애들 거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서 빼. 우리 거는 딥스 애들 거는 내가 뺄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지금 들어왔던 자금들이 양쪽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요즘 들어서 부도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건설업이니 뭐 여기 은행이니 막 지금 아주 뭐 위태롭다,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중국에서 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뺄 때까지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좀 약간 스탠바이 시킨 거라고요. 야, 잠깐만 스탠바이 좀 시켜봐. 우리 지금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 좀 스탠바이 하고 우리 정리 다 끝나면 그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헌재의 판단까지 보류시킨 거네요. 아이, 헌재고 뭐고 다 걔네들이 결정이 나야만 된다니까요. 걔네들이 스탠바이 하라면 스탠바이 해야 되는 그런 처지라고 지금. 헌재 안에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그랬죠. 자기는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예. 그거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예. 그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냐고. 그 어느 정도로 잠식을 했냐 하면 그렇게 그 어떤 결정, 사법적인 결정이라든가 행정적인 결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로 잠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3일간 자취를 감추셨어요. 자택에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 어떤 사인이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쪽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거 빼야 되니까 정산 좀 하자. 야, 그동안 어떻게 됐어? 야,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갖다 준 돈 다 어디다 썼어? 어디다 짱 박아놨어?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자의 추측인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지금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합의를 봐서 중국은 한국에서 손은 떼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제가 알기로는 대만은 중국한테 넘기는 걸로 하지 않았나. 대만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전쟁 준비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대만은 그래, 너희 거로 하고
그 대신 여기는 알지? 여기 원래부터 우리 거였잖아. 그러니까 빨리 뺄 거 빨리 빼고 그 대신 시간이 우리 급해. 우리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응? 어느 시간 지나면 우리 그냥 여기 다 이제 남아있는 거 싹 우리 거다. 이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쓸쓸한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주권이 있는 건지 하고 싶은데 언제부터가 이랬을까요, 우리가? 자, 이제 이게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라는 국민성이 참 부지런하는 면도 있고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해서 뭐 물건도 잘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패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른바 이제 기회주의자들. 야,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네. 야, 이거 야 요렇게 저렇게 해서 뭐 머리 굴리고 그러면 아주 그냥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네. 이런 게 또 이제 발동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못된 DNA, 예? 좀 잘 나가고 좀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쪽에 붙었다 하는 그런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좀 좋게 말하자면 처세술. 아, 참 그런 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무엇이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외세 문제보다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외세는 자기네들이 대국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국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주변의 국가들을 또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대국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합심해서 대국 애들도 감히 어쩌질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이게 좀만 먹고 살기만 하면 어떠든지 간에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배 불리는 데만 눈이 가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좀 과감하게 이 기회에 다 속아내서 다 처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게 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진짜 전부 드러나잖아요, 요즘. 이쪽에 붙어 어떤 놈, 저쪽에 붙어 먹었던 놈들. 지네들 입으로 다 얘기를 하죠. 지네들 입으로.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싹 솎아내서 더 이상 대국에 붙어 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가 스스로 커야지 성장을 하는 거지. 남의 계속 그렇게 남의 덕을 보면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만큼 고통이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DNA를 싹 바꾸는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스스로가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그 DNA를 싹 다 제거하고 그 정상화시키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게 진짜 된다면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싹 다 정화시켜서 좋은 DNA로 다 복원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는 또 훌륭하게 또 잘해 나갈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